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했던 정대 스님 20주기를 맞아 화성 용주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입적하면서 생전 스님이 앞장섰던 청년대학생 전법운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대학생 포교의 현 주소와 자승 대종사 입적 이후 청년 전법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한국불교계가 세계불교도 우의회 제100차 집행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행위는 2025년 제31차 세계총회를 캄보디아에서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영적 돌봄이 종교계의 중요한 활동 영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불교 영적 돌봄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불교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 송덕사의 김장김치 자비 나눔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했던 정대 스님 20주기를 맞아 화성 용주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후학들은 정대 스님 법문집을 발간해 영단에 봉정하며 중생구제와 자비 실천의 한길을 걸었던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시비가 아닌 포용으로, 독선이 아닌 겸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월암당 정대 대종사. 정대라는 법명처럼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큰 선승이었습니다.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다지며 큰 족적을 남긴 정대 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 올해로 꼭 20년이 흘렀습니다. 월암 문도회는 출가 본사인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우리 스님 제자 때도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정대 대종사 달해제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던 제자 자승 대종사가 입적하면서 그 빈자리를 실감케 했습니다. 어느 해보다 추모 분위기는 허전하고 숙연했습니다. 상자 되시는 해봉당 자승 스님께서도 며칠 건너서 또 큰 일을 시도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으나 여러 문도 스님들의 그 마음씀에 같이 힘을 합쳐서 버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주기를 맞아 정대 대종사의 법문집 내려놓으면 인생이 유쾌해진다가 발간돼 영단에 봉정됐습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길은 누구보다 올곧게 걸었던 은사스님의 삶을 자승 대종사가 발간사로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출가할 때의 발심을 되새기고 부처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스스로 점검하고 쇄신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밝혔습니다. 오늘 스님들께 처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봉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개송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아무 법도 없으니 그 자리엔 사람마저 없도다. 드넓은 저 금강의 몸은 거짓도 참도 아니로다. 정대 대종사는 1999년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뒤 용서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종단 운영을 천명했습니다. 화합으로 종단의 재도약을 이끌며 94년 종단개혁과 98년 종단 사태로 얼룩진 조계종의 상흔을 일신하는 데 진력했습니다. 임기 동안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착공,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템플스테이 시행, 총본산 성역화 사업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동국대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동국대 일산병원을 개원하고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을 설립해 교육 불사에도 헌신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한 정대 대종사의 가르침과 삶은 후학들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입적하면서 생전 스님이 앞장섰던 불교 중흥의 핵심 과제, 청년대학생 전법운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BBS 뉴스는 청년대학생 포교의 현 주소와 자승대종사 입적 이후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학교 불교 동아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 불교학생회로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은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운성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 명상과 법회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청년 불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걱정과 사회 불안 등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사는 청년 대학생들은 불교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최근에 핫한 것들과 접목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을 일단 잘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는 중간중간에 뭐 이런 힘들 때나 이럴 때 도움도 받고 뭐 그러면서 잘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다음 애들한테 잘 얘기해주고. 대학교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등 대학생 포교를 맡고 있는 스님과 지도교수들은 참선과 기도 등의 전통 수행법만으로는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 학생들의 그 의미는 뭔가 이 동아리에서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이 불교 이 불자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인턴을 하든가 내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것도 한번 종단 차원에서 한번 구상도 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이 가능한 불교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동아리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와 불자 교수가 활동비를 보태거나 어렵게 보시를 끌어오고 있지만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드는 동아리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400여 개에 이르는 전국의 대학 가운데 불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0여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욱이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조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새 지도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에 관해서는 저희 학생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들 많이 이제 대불련의 위기다 이러면서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다들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자승 스님이 이끌었던 상월결사가 지난달 11일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 대회를 통해 15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았지만 스님의 입적으로 구심점이 사라져 실질적인 추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미래세대 포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지만 대학생 포교 현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한국불교계가 세계불교도의회 제100차 집행위원회에 참가해 한국불교를 알리고 현안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불교도의회는 지난달 20일과 21일 태국 방콕 세계본부에서 제100차 집행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제31차 세계총회를 캄보디아에서 열기로 결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조계종 대표로는 WFB 부회장인 사회부장 도심 스님을 대리해 전 사회국장 현우 스님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한국불교와 조계종 영상을 상영하며 한국불교를 알렸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과 글로벌 문화 콘텐츠 템플스테이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은 현장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각종도 WFB 집행이사인 수각정사와 위덕대 전법원장 보성정사 등이 참석해 학술 포럼 등으로 진각종을 소개했습니다. WFB는 1950년 스리랑카에서 창립돼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0여 개국 211곳의 지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현재 11개 지부가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보살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주는 이른바 영적 돌봄이 종교계의 중요한 활동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불교 영적 돌봄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생사불이와 생사일이여. 불교의 생사관을 나타내는 이 말에는 삶과 죽음을 별개로 여기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이른바 영적 돌봄은 불교 포교의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비구니의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는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첫 세미나를 열어 불교계 영적 돌봄 의료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치열한 세속의 현장에 다 있는 곳입니다. 이기에 처한 이들은 부처님의 법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불법을 세상에 전하는 천병이기 때문입니다. BBS 거룩한 만남 진행자이자 전국 비구니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장인 지인 스님은 강연에서 전문적인 영적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통증과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상실감으로 인해 환우들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 돌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증, 아까 그 환자 절소암 환자였는데 그 환자도 통증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저렇게 변해갈 때 상실감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나를 포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네. 가족들이 나를 포기하는구나 이런 고통도 있대요. 지인 스님은 영적 돌봄을 통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도 삶의 태도에 따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아집을 놓아야 하는 거지만 이게 놓아집니까 이게. 그리고 다음 생에 윤회를 하게 되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연속성의 유지들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되겠죠. 끝이 아니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내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불교의 역할이 확대돼 새로운 포교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중 불교 우호 교류에 힘쓴 중국 상하이 옥불사 방장 각성 스님이 동국대 전현직 이사장 스님들의 원력 속에 불교 학술원 석좌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난 6일 서울 캠퍼스에서 옥불사 방장 각성 스님을 2025년 2월 28일까지 불교 학술원 석좌 교수로 임용하며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각성 스님의 동국대 석좌 교수 임용으로 동국대와 중국 상하이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한중 우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하이 옥불사 방장 각성 스님의 석좌 교수 임용은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당시부터 추진됐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늦춰졌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현 이사장 돈관 스님과 전 이사장 법산 스님,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동국대 윤재웅 총장 등이 함께해 한중교류의 새 장을 축하했습니다. 조계종 청주 용화사가 지난 6일 충북불교대학 제29기 졸업발표회를 봉행했습니다. 발표회에는 용화사 주지이자 충북불교대학장 각연 스님을 비롯해 홍진양 총동문회 회장, 이서구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각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대학에 들어와 부처님의 생각과 행동, 말을 닮아가려 부단히 노력한 29기 졸업생들이 처음 마음먹었던 원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합창단의 축하 무대와 29기 졸업생 125명이 준비한 난타, 댄스, 핸드벨 공연으로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청주 용화사 충북불교대학은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법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을 받아 학사학위 수여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1973년 설립된 대원아카데미, 옛 대원불교문화대학에 대한 학점은행제 승인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 학점 취득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승인받은 4개 과정은 불교심리학,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등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원아카데미는 불교교양대학으로 운영되다가
2021년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았고 명상과 심리상담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현대 사회에 걸맞는 불교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앞으로 평생교육시설 대원 아카데미를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하는 불교대학원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불교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 송덕사는 산청군과 함께 지역 1000가구에 전할 대규모 김장김치를 담그며 모두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추 구입부터 재료 준비, 봉사자 모집 등 한 달여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일과 3일 경내 일원에서는 김치를 버무리고 포장하는 막바지 김장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송덕사의 김장김치 자비 나눔에는 송덕사 신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강주 등 전국에서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인근의 단성중학교 레슬링부 학생들도 김장 나눔에 한몫을 냈습니다. 법계사와 급회사 등에서는 김장불사 후원금을 보시했습니다. 광주 향전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와서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서 왔고요. 이제 극락김치 나눔 행사 한다라고 해서 이제 자선 행사 참여하러 오게 됐는데요. 이거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덕사는 지난해부터 연말 자비 나눔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저소득 복지 대상자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김장 나눔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가정당 7kg씩 1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음영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서 작년보다 조금 더 요청이 많아서 김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송덕사 김장 나눔의 이름을 극락김치로 한 것은 사랑을 나누고 받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락행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김장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은 안락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두 번째. 그렇게 안락국이 이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극락김치라고 지었습니다. 한편 해인 총림 해인사 말사인 송덕사는 붓다스쿨 장학회와 온라인 학교 등을 통해 학인 스님과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 사업과 포교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락김치 드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초홍동문회가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의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을 시작으로 연말 자비 나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비명상은 어제 이사장 마가 스님과 총동문회장 희진 스님, 대한불교 청년회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탄 3,000장을 영등포 쪽방촌 가정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주병선, 권미희, 유해모 씨는 흥겨운 노래로 연탄 나눔에 힘을 더하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현실에 나는 오늘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공덕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비명상 마가스님께서 매년 이곳에서 따뜻한 나눔을 하는 것을 알고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연탄 나눔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행복스러운 우리 부처님의 또 미소를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명상은 연탄에 이어 삼계탕 500인분도 쪽방촌 지역민들에게 대접하며 한층 풍성해진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천안과 인천, 광주, 네팔, 미얀마에서 무료 급식 활동을 펼치고 겨울 철새 보호운동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회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자비명상 총동문회는 자비나눔 방생법회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청량산 문수사가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문수사 주지 월담 스님과 신도회는 지난 5일 구미 도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kg 쌀 150포를 전달했습니다. 또 지역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센터,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심 셀린의 집 등을 방문해 쌀과 과일을 전했습니다. 월담 스님은 문수사 주지로 취임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자비의 쌀 나눔과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웃 종교에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종교 간 화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베푸니까 촛발 때도 수녀님도 와주시고 그 서로 종교 간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찰에서도 내가 겨울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올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겠나 이럴 수 있습니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는 지난 3일 경내 1층 대중공양실에서 이웃사랑 함께 나눔 실천을 위한 김장 지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주지 진철 스님을 비롯해 김하겹 황룡사 신도회장, 정문익 황룡사 운영위원,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인천 안산 거주 고려인 불자 등이 동참했습니다. 황룡사가 담근 김장김치는 배추 10kg 200박스로 10kg 100박스는 인천 서구청에 5kg 200박스는 인천과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다문화 가정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전달받은 김장김치를 관내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전할 예정입니다. 경남 밀양의 태고종 사찰 은서남이 덕대산 자락에서 제9회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산신제는 밀양 관음사 주지 홍천 스님의 증명 아래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환명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됐습니다. 은서남은 창건주 해월 스님 때부터 현재 주지 석봉 스님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산신제를 봉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석봉 스님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음력 10월 20일 봉행해온 9년간의 산신제를 원만 회양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공덕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그 마음을 해양도 역시 깨끗하게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많은 복과 복덕을 다 가져갔으면 하는 게 스님의 보람입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